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마흔이 되기 전에 팀 페리스의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99페이지의 팀 페리스의 이야기를 먼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뼈아대라는 채널을 구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신 박사님하고 고용성 작가님 되게 요즘에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마케팅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거의 99%, 100% 성공하신다는 마케팅 기법이 있었어요. 그 마케팅 기법이 뭐였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책을 내거나 컨텐츠나 상품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글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어떠한 것들도 사람들의 평가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면 블로그도 좋고요, 페이스북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도 좋고 거기에 모두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많이 작성을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일치월장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99페이지에 팀 페리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조금 읽어드릴게요. 둘로 나누어라. 둘로 나누어라. 당신의 콘텐츠가 무료 배포용인가? 고가 배포용인가? 둘로 나누어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의 99%는 무료. 팟캐스트나 블로그 등 또는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책을 제공한대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반응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핀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핀대요. 똑같은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다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주는 주제에 더 고급하고 상세한 지식과 철학, 견해 등을 담아서 심혈을 기울인 글을 쓴대요. 그리고 동시에 지적이고 열정적이며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글을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분도 팀 페리스도 그런 거예요. 무료 배포용이냐 아니면은 고가 배포용이냐를 둘로 구분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꼼꼼하게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게 필요한 정보이고 정말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것들에게는 더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더 많은 철학과 견해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책이나 컨텐츠로 만들게 되고, 이 컨텐츠는 정말 10배에서 100배 비싼 가격에 책정이 된대요. 이렇게 이원화 마케팅한 결과 어떻게 되었냐? 지금까지 꽤 성공적이었다.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강연료는 점점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중요하다고 당신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래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래요. 뭐냐? 중요한 것은 비싸게 굴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비싸게 굴어라. 비싸게 굴어라. 나는 아직 어리고 서투르니까 나는 아직 경험이 일천도 없고 배우는 중이니까 이 정도 연봉이면 뭐 신입사원 치고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은 모두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굴어라. 비싸게 굴어라. 낮추지 말래요. 그럼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낮추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점점 낮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최후의 순간까지 도도하고 비싸게 구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도도하고 비싸게 구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 때문에 학원을 알아보다가 제가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으셨거든요. 그분은 되게 비싸게 구셨어요. 자기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나를 믿고 맡겨주시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책임지겠습니다. 굉장히 명료했고요.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실력이 있는 거를 충분히 그 말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얘가 될 때까지 만들 것입니다. 더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그 피아노 선생님이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아주 짧은 시간에 굵고 명료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비싸게 구셔야 되세요. 비싸게 구시고 자기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는 지켜나가시기 바랄게요. 높은 기준을 만들고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낮추지 마세요. 자꾸 낮추게 되고 나는 어리니까 나는 서투르니까 이거 잘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팀원들 중에 이런 팀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뭐 저는 안 해도 되겠죠. 팀장님이 이거는 해주세요. 이러면서 매번 일을 거절하고 저는 잘 몰라요. 팀장님 마무리 해주세요.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에는 그 바닥에서 버텨나지를 못했어요.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았고 내가 도전해보지 않은 것들도 해봐야지 늘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신을 비싸게 구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제안서쯤이야 내가 쓸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 쉬워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건지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그런데 내가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싸게 구시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설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뼈아대에서도 얘기해 줬듯이, 그리고 팀페리스가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 반응을 살피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유튜브일 수도 있고요. 요즘엔 블로그일 수도 있고요. 카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랄게요. 사실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귀차니즘, 그것 때문에 못 올리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자신의 게으름을 통제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누구와 함께 해보시거나 아니면 공략을 걸어보시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면 훨씬 도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팀페리스가 비싸게 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냐면 기준을 지켜라 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기준을 지켜라. 이건 누구냐면 크리스 영이라는 분인데요. 강박적인 수성공이자 발명가이자 혁신적인 요리사이다. 그의 전문 분야는 익스트림 비행에서부터 수학, 지구 종말의 날에나 불법한 엄청난 규모의 BBQ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대요. 모더니스트의 요리법이라는 6권짜리 베스트셀러 시리즈도 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 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분의 아버지가 기업가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조언해 줬대요. 여러분도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크리스, 내가 갖게 될 직업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니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걱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을 반짝이면서 기대하고 살아도 괜찮아. 네. 여러분들의 자식이 갖게 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게 될 직업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대요. 어떤 직업들이 생겨나고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얼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눈 반짝이고 기대하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들이 너무 많은 미디어들 4차 혁명이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식 세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직업이 한평생 살면서 8번 정도 바뀐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기대하시면서 눈 반짝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 조언이 내 삶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
20살이 되자 정말 그때까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요리사가 되겠다고 결심이 섰대요. 그리고 셰프가 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당신께서는 또 하나 좋은 가르침을 주셨대요. 멋지구나. 멋진 셰프가 되려면 최고의 셰프한테 배워야 한단다. 최고를 찾아가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는 최고의 셰프 윌리엄 벨르키스를 무작정 찾아갔대요. 당신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켜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헛소리 말고 꺼져라고 얘기를 했다죠. 하지만 포기를 몰랐고 윌리엄은 내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고 그의 식당에 불러서 와인 한 잔을 건넸대요. 요즘은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 자네 같은 애송이에게 내줄 만한 자리가 있을 턱이 없지.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대요. 그렇군요, 윌리엄. 그렇다면 이런 불행에도 끄떡없는 식당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 같은 요리사 지망생도 넉넉히 품어줄 만한 최고의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정말 요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윌리엄이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하게나 죽을 각오는 돼 있겠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윌리엄의 자존심을 건드려 최고의 문화에 들어가게 됐는데 멋진 순간이었대요. 그런데 그 셰프 윌리엄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었대요. 하루는 단체 손님이 왔는데 음식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바닷가재 요리였는데 그거를 시간이 쫓겨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략을 하고 주방에서 이제 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윌리엄이 찾아왔겠죠. 윌리엄,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걸 손님에게 주고 돈을 받겠다고? 도대체 이 요리가 뭐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 따위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기준을 지켜. 크리스. 기준 이하로 만들어 놓고 슬쩍 넘어가려다 들키니까 미안하다고? 그런 사과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엄격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 나랑 함께 일할 수 없어. 명심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구멍이라도 숨고 싶었겠죠. 그때부터 이분은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요리사 인생을 살면서 그 기준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20살, 30살 독자들에게 보잘것없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렇대요. 높은 기준을 만들고 반드시 지켜라. 높은 기준을 만들고 반드시 지켜라. 크리스 영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래요. 높은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런 것들을 잡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최소한 나에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그들만큼의 영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야. 무조건 들어온 이상 몇 년 이내는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기준을 잡던지, 아니면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적어도 여기에 포함되는 재료는 충분히 신선한 것들로만 사용할 거야 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내가 아이에게 이것만은 꼭 전달해주는 부모가 될 거야 라는 이런 기준을 정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먼드 존이라는 분이 있어요. 후브의 CEO래요. 그는 $40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 일을 $60달러짜리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키워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아들아, 본업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단다. 무엇을 하든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해. 무엇을 하든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해. 지금까지도 노력했는데 또 노력을 하래요. 쉽지 않죠? 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대요. 훌륭한 고객은 사무실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고 나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청춘을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5일은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정한 목표를 큰 소리로 외쳤대요. 큰 소리로. 내게는 건강, 가족, 사업 등 10가지 목표가 있었고 그 각각의 목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6개월 안에 한 번씩 그 목표를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마인드맵, 로드맵, 나의 인생 로드맵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목표에 대해서 데이먼드 존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본업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회 시스템이 그래서 그래. 돈을 효과적으로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무실 안이 아니야. 바깥에 나가서 찾아봐 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아니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미루는 습관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내 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어. 이거 근데 꼭 해야 될까? 막 일을 할 때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순번을 짜자자작 매기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은 제일 마지막에 가 있어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미루는 것도 여러분 습관인 거 아세요? 네. 일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것도 하나의 습관일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미루는 습관은 여러분들이 완벽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그게 잘 안 돼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조금만 더 미뤄보자. 그리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보지. 이렇게 하거나 타인들한테 너무 잘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을 자꾸 미루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 일 자체가 없어지거나 일들이 너무 지연되고 미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너무 일이 진척이 없어. 그래서 한 명을 더 붙여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겪어보시죠? 직장 다니면서. 저도 굉장히 예전에 다니면서 옆쪽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 팀장님이 전체 회사에 큰 인증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 인증을 받는 일에 프로젝트 책임자로 들어가 계셨는데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아서 제가 투입이 돼서 또 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일이 미루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네? 일이 나눠지네? 일이 없어지네? 이런 강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 일을 안 했더니 다른 사람이 해주네? 이 일을 안 했더니 일의 양이 줄어드네? 라는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 나는 이것도 잘 못하고 자기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도전해서 성공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닥치게 되면 그 일을 또 미루게 되는 거죠. 미루는 것도 계속 습관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을 미루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기준점을 낮추세요. 너무너무 많이 하겠다라는 기준점을 낮추시고 작은 목표로 시작을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되세요. 미니멀하게 아주 작은 세부 단위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게끔 강화를 시키는 방법을 쓰셔야 되십니다. 네,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목표를 작게라도 잡으세요. 작게 잡으시고
완벽하게 시작하는 거는 없어요. 다 서투르게 부족하지만 시작을 하고 시작하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성이 되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일에 끝까지 갈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먼드 존도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5일은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분화했고 그 목표가 언제까지 달성됐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대요. 어떤 책이든 어떤 것이든 다 메모를 하라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안 되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 앱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번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트를 들고 다니셔도 괜찮으시고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보고 느낀 거,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루이스 폰 안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이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무료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의 CEO인 루이스 폰 안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을 때 내 지도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는 진짜 암호 해독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논문 주제를 들고 갔죠. 논문 주제를 들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블럼 교수가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세.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죠? 논문을 쓰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논문 목차하고 제목만 정하는데 몇 달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것처럼 이분도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시간이 많이 흘렀네? 다음에 다시 보지. 이거를 정말 여러 번 몇 달 동안이나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짜증이 솟구쳤대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논문 주제가 통과가 됐대요. 통과가 되면서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은 나를 계속 리젝을 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썼던 논문이랑 지금 최종으로 써가지고 통과를 받았던 논문이랑 비교를 해봤대요. 그런데 결과는 두 요약문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를 거절을 했던 거지? 라고 했던 거예요.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블럼 교수님, 저 왜 심지어 첫 문장도 거의 똑같은데 왜 자꾸 거절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맞아. 달라진 건 없지만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달라졌어.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달라졌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 몇 달 자네는 자네의 논문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네. 축하하네. 그 말을 평생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자네의 논문에 대해 누구보다 더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네. 축하하네. 자네의 논문에 대해 누구보다 더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네. 축하하네. 요약문 자체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교수님께 퇴짜 맞으면서 나는 점점 더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엔 요약문에 대해 나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제출하면 제출할수록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포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 알기 전에는 타인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정말 잘 알고 타인 앞에 나서야 합니다. 타인이 하는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태도를 유지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알 때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알 때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때
가장 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 때 가장 큰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 조언들과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짧게 남겨져 있어요. 가장 성공했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긴 명언들이에요. 그렇다면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도 꼭 하셔야 되시는 거세요. 정말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거나 하나만이라도 꼭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